끝이 보이지 않던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대체 처칠은 어떤 인물이길래 끝까지 영국을 지켜내고 끔찍하고 잔혹했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처칠의 모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유럽 전역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을 때 끝까지 히틀러 그리고 나치 독일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당시 유럽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프랑스와 영국이었는데 프랑스의 파리마저 히틀러에게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국은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꺾이지 않고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맞섰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영국의 총리 처칠입니다. 그러면 처칠은 정말 전쟁을 위해서 타고난 뛰어난 전략가였을까? 처칠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칠은 영국 귀족 신분인 공작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영국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어머니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뉴욕에서 내노를 하는 부잣집이었죠.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으로 보면은 남부러 올 것 없는 집안인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적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도 않고 학우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였다 얘기도 있고 그런 처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사관학교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사관학교 들어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서 무려 3수나 했습니다. 아무튼 사관학교 샌드허스트에 입학한 처칠은 전략 전술을 짜는 군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졸업 후에 기병 장교가 됩니다. 처칠이 영국에서 전쟁영웅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게 된 것은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제2차 보호전쟁 때입니다. 당시 영국이 금강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으려고 남아프리카에 사는 네덜란드계 백인이었던 보호인이 건설한 나라를 침략하면서 보호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칠은 보호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여해서 전쟁 상황을 기사로 보도했는데 하필 무장한 보호인들이 처칠이 탄 기차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6대 공작 가문의 최초의 공작이었던 말보로는 영국의 전설적인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집 애를 잡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진이 남아있는데 맨 앞줄에 처칠을 딱 세우고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편지도 보내줍니다. 당신 아들 우리한테 잡혀있는데 잘 보살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처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자기는 평생의 망신거리가 생긴 거예요. 당시 처칠은 포로 수용소의 대접을 잘 받고 있었어요. 종전돼도 귀국은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돌아갔다가는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실 이런 탈출은 수용소를 탈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거기를 탈출해서 안전지대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대부분 여기서 잡혀요. 처칠은 기가 막히게 탈출은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보호군은 처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엄청난 현상금을 뿌립니다. 그 사이에 영국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일 신문에 나오고 처칠이 어떻게 됐냐, 혹시 사자한테 물렸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불가능한 탈출극을 처칠이 성공시킵니다. 중간에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영국계 사람 집이었어요.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결국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영국에서 처칠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전쟁용으로 부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출마해서 26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가뜩이나 집안도 좋으니까 승승장구해서 32살이라는 나이에 통상장관에 임명되죠. 경제장관, 내무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영국 최고의 스타 정치인이 됩니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정치 인생을 이어가던 처칠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중립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영국 편인 연합국이 아닌 독일 편의 동맹국으로 입장을 바꾸죠. 여기에 처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게 전함 2척을 주문했는데 처칠이 오스만 제국에게 넘기지 않고 전쟁 났다고 영국 해군에게로 투입해 버린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일방적인 영국의 결정에 분노했고 이 틈에 독일이 오스만 제국에게 전함 2척을 선물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으로 노선을 정하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서 오스만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게 유명한 갈리포리 전투인데 오스만군이 주둔한 갈리팔리 반도에 영국군을 투입하는데 당시 그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모한 공격을 한 나머지 연합군은 사상자 약 20만 명을 내고 철수하게 됩니다. 처칠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합군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해군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 지도자로서는 영원히 복직하지 못할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처칠은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위기를 복구합니다. 다시 군에 입대한 거죠. 그것도 중령으로 복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위직에서 일반직으로 내려가게 되죠. 처칠은 중령으로서 서부전선의 전장을 누렸는데 한번 꼬꾸라진 그의 위상은 회생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전쟁광이라는 비난과 함께 영국 국민으로부터 증오를 한몸에 받았던 처칠을 다시 정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죠.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처칠은 다시 재기했고 치밀하고 정교하고 황당한 전략으로 히틀러에게 맞서서 연합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처칠은 루즈벨트와 함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파리를 탈환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고립되게 되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이 내립니다. 처칠은 전시의 총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냥 전시가 아니라 영국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극악한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것이었죠. 전쟁 논리, 전쟁 상황에서의 냉정한 결정과 정책이 장점인 인물입니다. 또 전시의 국제정치, 세계 전망에서 전략적 식견이 탁월했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의 의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은 반전파, 강한 평화론자, 유화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처칠은 전쟁이 난다고 예견을 했었죠. 또 전쟁을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전후, 냉전 체제를 예상하고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예언하고 대비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유엔입니다. 이미 강자는 미국하고 소련으로 갔어요. 영국은 강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뭔가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기구가 공허한 이름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강자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유엔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수결 앞에서 한 표밖에 없는데 여기서 표에 의지합니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거나 영연방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의 유엔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그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20세기에 영국이 여전히 영국으로 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광기에 맞서며 영국을 지켜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국민영웅이 되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총선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습니다. 영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무색하게 총선에서 참패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처칠이 전쟁에서 영국을 구할 리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쟁 이후 영국을 재건할 임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처칠이 반공주의자, 보수주의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지만은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의 정책과 태도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최저임금 지지자였고 노동자의 대우와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항상 인내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어떤 종교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기업인,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할 때는 멋있는데 총리, 최고 권력자 이런 사람이 국민이요 미래를 위해서 참아라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정책적 압박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이 처칠이 항상 전시용 지도자면서 평화시에서 외면받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